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출근길입니다. 자, 출근길 지식산업센터 스터디, 지식산업센터의 여러가지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지식산업센터 잘못 썼다가 폐가망신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일까요?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의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 집합 건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식산업센터 건물 1동에는 반드시 6개 이상의 개별 부동산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6개 부동산의 소유주는 한 명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법적 건물 규정에서와 같이 지금까지 제조업체, 즉 공장이 다수 입주하여 건물은 공장의 집합소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분양한 지식산업센터는 분양 당시부터 공장을 지하층 외에 입주를 금하고 주로 IT, 설계, 엔지니어링, 디자인 회사가 입주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의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명칭도 지식산업센터로 바뀌게 되었고요. 준공업지의 공장 위주로 들어섰던 것이 이제는 택지개발지구 등의 업무용 시설로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의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우리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용지는 따로 있습니다. 즉 지식산업센터는 개별단지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단지는 임대가 되지만 산업단지는 임대를 할 수 없는 단지예요. 그런데 제가 분양하는 건 물론 개별단지예요. 그런데 개별단지가 아닌 산업단지를 분양받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시면 안 되고 개별단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개별단지인지 산업단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가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산업단지는 임대가 되지 않는데 편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논공산업단지가 있지만 저는 개별단지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받으시면 폐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어떨 경우 폐가망신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지식산업센터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식산업센터는 무슨 혜택이 있느냐? 첫 번째, 세제 혜택. 세제 혜택은 본인이 들어오실 경우에 혜택이지 들어오지도 않는데 혜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취득세가 4.6%인데 이 4.6%를 하나도 안 내도 되시는 분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자, 과밀억제 권역에서 성장관리 권역으로 가시는 분. 그런데 과밀억제 권역이 어딘지 아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수원이라든가 서울은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그런데 용인, 기흥으로 갔다던가 아니면 뭐 경기, 광주로 갔다던가 이러면 성장관리 권역 또는 자연보존 권역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하나도 안 내요. 면제죠. 그리고 법인세도 안 내요. 면제죠. 몇 년간? 4년간 안 냅니다. 4년간 안 내고 그 후 2년 동안 50%밖에 안 냅니다. 그러니까 50% 면제인 셈이에요. 그런데 과밀억제 권역이 아닌 데서 그냥 이걸 샀어요. 지식산업센터를 사고 들어가시는 분 어떻게 되느냐?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7.5% 감면입니다. 본인이 들어가시는 경우에요. 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세제 혜택이 있어서 좋은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기흥에 테라타워로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미 다 팔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그런 게 아니라요. 첫 번째 등기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등기하시는 분은 뭐냐? 첫 번째 사시는 분에 한해서 이런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기흥 테라타워 입주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수원에서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의 업력은 이미 3년도 넘었어요. 지식산업센터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법인이시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업력이 3년이 넘었는데 나중에 아신 거예요. 이 기흥 테라타워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기흥 테라타워로 들어오고 싶어 하셨는데 이유는 기흥 테라타워는 성장관리 권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은 수원이기 때문에 수원은 과밀억제 권역이거든요. 그럼 과밀억제 권역에서 성장관리 권역으로 오시려고 하는데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그분이 계신 곳하고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인데 이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오시려고 봤더니 기흥 테라타워는 분양이 완료됐고요. 그런데 또 원하시는 평수가 300평이에요. 즉 실평수가 300평이니까 분양평수로는 6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600평 정도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정도는 전매를 하시려는 분이 계시지만 600평을 쪼로록 전매를 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예 분양을 받으셔야만 이런 혜택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도 법인세 4년 동안 빵원, 그리고 그 후에 또 2년 동안 50% 이렇게 내시려면 이쪽 기흥 쪽으로 오셔야 됐었는데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못 오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는 사장님들 혹시 본인이 근무하는 곳이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서울이라든가 뭐 수원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이런 곳이에요. 그러면 자, 법인세 4년간 면제에 그 후 또 2년간 50% 감면을 받고 싶으신 분, 그런 분은 성장관리 권역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다면 그쪽을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많은 세제 혜택 그러는데 자신한테 맞는 세제 혜택을 찾으셔야 돼요. 그냥 임대사업자에게는 이런 세제 혜택이 없어요. 세금은 내셔야 돼요. 그냥 4.6%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안 냅니다. 이거는 종합부동산세에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안 내시지만 그래도 따로 부동산세를 내셔야 됩니다. 안 내는 건 없어요. 아예 수입이 있는데 아예 안 내는 건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것은 많은 융자를 해주는 게 지산의 장점인데요. 융자를 얼만큼 해주느냐, 제가 이것도 좀 걱정인 게요. 얼만큼 해주느냐,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90%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80%는 건물담보고요, 10%는 신용담보예요. 작년에는 어땠느냐? 85% 해줬습니다. 85% 중에서 80%는 건물담보고 5%는 신용담보였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있었던 기흥 테라타워를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다른 지사는 모르겠어요. 건물 가격이 좀 낮게 평가가 되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근무했던 곳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부가세라는 게 있거든요. 부가세는 10%가 있는데요. 이건 건물에만 붙는 부가세예요. 땅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10% 부가세가 있는데 그 10% 부가세는 돌려받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융자에서 이건 제외를 하셔야 돼요. 10% 부가세는 제외이고요. 그리고 또 융자에서 제외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취등록세예요. 취등록세는 세금인데 세금까지 융자를 해주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입주할 때 무엇을 내야 되느냐? 4.6%의 취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도 준비하셔야 돼요. 10%만 있으면 돼 하니까 취등록세 준비 안 하셔, 부가세 준비 안 하셔, 이러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80% 정도는 대출이 나온다. 즉 내 돈 20%만 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부동산. 왜냐하면 지금 집들은 융자를 안 해주잖아요. 융자 안 해주기 때문에 집으로 재미 볼 수 없어요. 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랑 봐요. 내 돈이 똑같이 1억 들어가요. 1억 들어가서 아파트 몇 평짜리 살 수 있겠어요. 정말 1억으로 진짜 살 수 있는 거 거의 없잖아요. 근데 지사는 내 돈 1억으로 어떤 걸 살 수 있겠어요. 10% 생각하면 엄청 살 수 있죠. 10억짜리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진짜 10%만 준비하시면 안 되고 취등록세 생각하셔야 되고 부가세
돌려받아요. 그런데 부가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폐가망신 할 수도 있다는 게, 근데 이 돈이 중요한 거예요. 이 돈을 정말 제대로 준비를 안 하면 폐가망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딱 10%를 준비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게 어떤 분이냐면은 기흥 테라타워에서 3개를 사셨는데 정말 딱 10%로 1층 사시고 2층 사시고 3층 사시고 1, 2, 3층 이렇게 3개를 사신 분이 계셔요. 근데 기흥 테라타워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다 평수가 커요. 1층은 더 컸고요. 2층, 3층은 적어도 8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10%여도 한 뭐 4천은 들어갔겠죠. 한 채당. 이분이 입주 때가 되니까 슬슬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 무슨 욕심은 그렇게 많은지 동탄에도 또 오피스를 하신 거예요. 그럼 4개잖아요. 지금 4개를 하신 거예요. 딱 10% 가지고. 그런데 10%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데 이분은 문제가 뭐냐면 겁이 많은 거예요. 겁이. 기흥 테라타워는 3, 4층은 삼성의 협력업체인 이트너스라는 회사가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서 전체 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임대가 나갈 그런 즈음인데 6개월 전부터 계속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요것이 임대가 나갈 즈음인데 이분이 엄청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입주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팔고 싶은 거예요. 1, 2, 3층을. 그런데 마침 3층, 4층은 삼성의 이트너스가 가져갔지만 그때는 어떤 대기업이랑 협상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었고요. 어떤 회사라고는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미리 말해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협상을 하면서 입주를 하시려는 고객님들한테도 입주하지 마시고 이거 임대 주세요. 임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여러 번 제가 부탁을 했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아 그래 그럼 나는 거기서 월세를 받을래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80평 정도 되니까는 보통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공장 하나에 200에서 250만 원 괜찮네 하고 임대를 주시고 본인은 또 옆에 있는 머니캐슬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새로 사시거나 아니면 임대를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다른 층 임대를 들어가시거나 이렇게 작은 거로 하실 생각이어서 다 오케이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걱정이 많으신 분은 아 대기업이 들어오건 말건 나는 지금 너무 걱정이 돼 하고 그냥 그걸 팔아버리신 거예요. 전매죠, 전매. 그런데 이 소식을 알은 아 여기 삼성이 들어올 수도 있대, 이트너스가 들어올 수도 있대, 이걸 아신 분은 오히려 3개를 더 사신 거예요. 전매로. 땡 잡은 거죠. 땡 잡은 거예요. 200씩 생각해 보세요. 3개면 600입니다. 그리고 자기 원래 2개 갖고 있었던 거 생각하면 5개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인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은 걱정이 돼서 그걸 팔아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좀 재미 좀 볼만 하니까 팔아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좋은 걸 놓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놓쳤으면 또 말을 안 해요. 그분은 이제 또 2층에 인테리어 가게가 들어왔습니다. 인테리어 가게가 들어오니까 인테리어는 2년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걱정이 또 태산인 거예요. 아 2층에 인테리어 가게가 들어오는데 월세는 지금 현재 230인가 250 받고 있는데 아 앞으로 2년이 지나면 나는 또 저거 어떻게 걱정이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가게를 그거를 팔아달라고 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1층도 남아있는데 그것도 팔아달라는 거예요. 1층은 왜 팔으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1층은 100평이 넘는데 평수가 큰데 만약에 임대가 안 나가면 그거 어떡하냐, 자기 1년 동안 그 이자 낼 수가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곧 임대가 나갈 거예요. 1층은 좋은 데니까요 라고 했는데도 팔아달라 애걸복걸 하시더니 제 고객도 아니셨는데 유튜브 보고 전화를 하셔서 팔아달라 애걸복걸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1층을 사러 오시는 손님도 없지만 예, 저 분양 상담사가 새 것을 팔아야지 이미 그분이 사신 전매는 보통 제 고객이 아니면 부동산에 내놓는 게 빠릅니다. 주변에 부동산에 내놓으시거나 아니면 그걸 분양해준 그분한테 전매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하여튼 간에 여기저기 팔아달라 하셔가지고 결국은 팔으셨어요. 팔았는데 1층이니까 팔렸겠죠.
팔았는데 팔고서 한 달도 안 돼서 또 대기업이 들어왔대요. 뭐 어떤 대기업이냐? 법인인데 외국계 법인이래요. 삼성 협력업체래요. 그러니까 또 배가 아프셔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그걸 참았어야 되는데 그걸 팔아서 자기는 지금 손해만 봤다. 근데 파는 게 제가 주고 팔았으면 좋은데 완전 이게 큰일 날 건 줄 알고 완전 똥줄이 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9천 주고 이거를 분양을 받았는데 10%가 9천이었어요. 9천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나한테 5천만 원만 쥐어다오. 즉 4천을 손해보고 파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4천 손해보고 파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주신 분은 4천 마피로 사셨죠. 그러고 나서 이게 또 외국계 법인한테 나가니까 외국계 법인이 한두 평 쓰는 게 아니에요. 1층 뭐 엄청 많이 썼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전화를 하셔가지고 억울하다. 좀만 참을걸. 이제 동탄에 있는 거 그거나 좀 팔아다오. 아니 갖고 계셔야지. 자꾸 팔기만 하면 어떡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패가망신하는 사람은 마음이 너무 조급한 사람이에요. 자, 벌써 4천 잃었죠? 그리고 그냥 4천 잃고 만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을성이 없거나 돈을 너무 조금 준비하시면 정말 마음이 조급해서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지식산업센터 패가망신하는 방법은 첫 번째, 너무 여윳돈 없이 준비하시는 분 패가망신합니다. 왜? 마음이 조급해서 이것이 올라갈 건데도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팔아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지금 보세요. 기흥테라타워 1층 사신 분 마피에다가 지금 월세 딱딱 진짜 평당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딱딱 받고 있죠. 3층도 3만 5천 원씩 3만 5천 원이라 그랬는데 협상하는 과정에 3만 3천 원이다 그러더라고요. 3만 3천 원인가 3만 2천 원. 그래서 딱딱 받고 있죠. 평당 200만 원 이상이에요. 200 계산 안 해봤는데 200에서 250입니다. 한 70평 80평이. 그리고 또 그걸 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0만 원씩 딱딱 받고 있잖아요. 1,000만 원씩.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거 10%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10%만 준비하시면 안 돼요. 10%만 계약금을 내고 은행에서 대출 90% 해줄 수 있어요. 현재 한강미사 2차 90% 대출 해주고 있어요. 국민은행에서. 제가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국민은행 은행들도 영업합니다. 그분들 막 부탁합니다. 90% 대출해 줄 테니까 우리 쪽으로 손님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영업하십니다. 그러면 이자는 몇 프로대예요? 신용에 따라 다르지만 2%대입니다. 라고 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90% 대출이지만 정말 딱 10%만 있으시면 입주 때 나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은 부가세 환급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게 지산마다 달라요. 보니까 지산이 대부분은 지금 제가 있었던 기흥테라타워나 아니면 테크트리나 이런 데는 부가세를 내가 내지 않아도 그냥 은행에서 대출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고객님의 통장으로 부가세를 환급을 해줍니다. 부가세는 10%이긴데 건물분에 대한 것만 부가세라고 했어요. 땅분은, 대지분은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한 10%라고는 하지만 전체 총액에서는 한 7% 정도 될 것 같아요. 7%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부가세 환급이 들어오는데 내가 돈을 안 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니까 회사에서 중도금 이자를 내주기 때문에 무이자 대출이 된 거예요. 무이자 대출이라서 그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을 때마다 내 통장으로 부가세 환급이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내 통장으로 10%씩 내 통장으로 7% 정도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지만 그런데 그게 50%까지 중도금 대출이기 때문에 50%가 들어와요. 그럼 나머지는 등기한 다음에 50%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50% 들어오지만 취등록세 때 그걸 조금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런데 휴벨라인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즉 10% 부가세를 처음에만 내 통장으로 내가는 거니까 내 통장으로 들어오고요. 두 번째부터는 다시 그 돈을 갖고 있다가 내가 또 내야 되더라고요.
그 시행사는 부가세까지는 대출을 받아서 자기네가 이자 내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휴멜라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받은 거를 내고 갖고 있다가 환급받고, 환급받으면 갖고 있다가 또 내고, 또 환급받으면 갖고 있다가 또 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가세 그걸로 취등록세 내야지 하면 여기선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해야죠. 취등록세 몇 프로? 4.6%입니다. 4.6% 취등록세 내야 돼요. 4.6% 취등록세를 내셔야 됩니다. 4.6% 취등록세를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4.6%만 있으면 땡이냐? 자, 아까 10% 있었죠? 4.6% 취등록세 있었죠? 그러면 땡일 수도 있어요. 임대가 나갔다면. 근데 임대가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파트는 사람들이 이동이 잦아요. 요즘에는 정말 전세 구하기, 월세 구하기가 무섭게 나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지만도 입지에 따라서 전세도 엄청 안 나갈 수 있어요. 요즘에도 뭐 말은 전세 불난다 하지만 뭐 역세권이고 좀 위치 좋고 이런 데나 그러지, 위치 좀 안 좋고 이러면 전세 빼기 힘들어요. 그런데 지사는 어떻게 써요? 회사가 이사를 하거나 회사가 새로 차리는 건데, 회사는 특히 큰 회사들은 법인이거나 외국계 법인이거나 큰 회사들은 정말 계획이 있어야 가잖아요. 갑자기 잘 사업을 하다가 절로 이사 가자, 새 건물 생겼다, 이게 아니라 이사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계획이 그렇게 금방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지산 생긴다, 2년 3년 지을 때 나 저기 이사 가야지 하고 보고 있던 사람이 이사를 들어오거나 아니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공실이 안 난다 라고 하는 곳도 공실이 날 수 있어요. 제가 지산 입주하는 거 보면은 정말 바로 입주가 되는 건 정말 운 좋은 케이스고요. 보통 6개월에서 1년은 걸리더라고요. 그 6개월에서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금 준비하셔야 되겠죠? 어떤 준비? 은행 대출 이자 낼 돈은 있으셔야죠. 그렇지만 은행 대출 이자를 내고 나서도 정말 이익이 많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다른 거보다. 아파트 뭐 샀는데 취등록세 두 채라서 뭐 세 채라서 13% 내고, 두 채면 뭐 8% 내고, 세 채라서 13% 내고, 근데 뭐 1억 올랐어. 1억 올랐는데 팔으려고 하니까 양도세 50% 내래. 그럼 5천. 그럼 취등록세 낸 거 빼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월세가 뭐 셉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아파트 살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산 살 때는 돈이 조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으로 지산을 사나 아파트를 사나 이익이 누가 많은가 따져보면 지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지산이 많은 건 알겠는데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정말 10%만 있고 정말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패가망신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라고요? 넉넉한 자금. 정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20%는 있어야죠. 20%는 있으셔야죠. 자, 20% 가지고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자, 그래서 지산 패가망신할 수 있다. 어떨 때? 일단 너무 위치가 안 좋은 데 사시면 안 나가겠죠. 임대가 안 나가겠죠. 그러면 임대가 안 나가면 그동안 엄청 기다려야 되겠죠. 준비해야 되겠어요. 뭐를? 이자 낼 돈. 이자 낼 돈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위치가 짱 좋아. 위치는 짱 좋은데 임대가 빨리 나갈지 늦게 나갈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이자 낼 돈. 이자 낼 돈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임대가 나가면 보통 회사들은 오래 있습니다. 뭐 5년에서 10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융자 받은 것도 이자만 냈다가 나중에 연기 10년에서 15년까지 계속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자만 내고. 원금 상환 아닙니다. 이자만 내고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아파트보다 좋겠죠? 그러나 너무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대담하지 못하고 쫄보, 저처럼 쫄보라서 주식을 내다 팔듯이 쫄보면 안 돼요. 지식산업센터 패가망신할 수 있다. 어떤 경우? 너무 돈을 준비 안 한 경우. 왜?
임대가 빨리 나갈지 늦게 나갈지는 하나님도 몰라.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돈 좀 준비하시고 시작하세요. 준비하시고 그러고 나서 투자하세요. 그러고 나서 투자하시면 아파트보다 낫습니다. 네, 훨씬 낫습니다.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 효과. 그런데 정말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위치에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